잘 다녀오셨어요? 여기저기 잘 다녀오셨죠? 오늘 되게 첫날이라서 되게 정신없는 하루였으셨을 거라 한국말이 안 나오죠? 하루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되게 정신없는 하루였네요. 예, 세션 오늘 그나마 좀 세션이 적게 있어서 10시 반부터 4시까지 이렇게 3개 세션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도 따라다니니까 좀 정신없네요. 막 와이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좀 오늘 한번 볼게요. 오늘 했던 세션 중에서 이렇게 제가 그냥 관심 있게 봤던 세션들 아마 저기 다른 세션들 보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자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글 클래스룸의 학습 과제에다 제가 지금 올려놨고요. 오늘 거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우리 약속했던 것처럼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옆에 분 같은 은행? 다른 은행? 아직 여전히 같은 은행이세요? 네, 여전히 안 많이 찍으시군요. 네, 네, 많이 쳤어요. 우리 은행만 세계 세션 들어가서 다른 은행 유튜브 찾으셔요. 그냥 영상 채널 들어가서 오늘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지금 병원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되게 바빠요. 여러분들 9시에 또 숙소로 돌려보내드려야 돼서 저도 할 일을 좀 해야 돼서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퓨처 레디니스 그러니까 미래 준비와 관련되어 있는 세션 2개하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교수 설계 관련된 거 2개, 그 다음에 이밸리에이션 앤 임팩트 쪽 2개 이렇게만 제가 살펴보려고 해요. 다 볼 수는 없어서. 첫 번째는 그 미래 준비와 관련된 건데요. 리더십 앤 러드 임퍼레티브 해서 Improving People's Psychological Sense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Psychological Sense를 아마 이분들이 뭔가 특허를 내든가 뭘 했나 봐요. 근데 어쨌든 뭐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은 뭐였었냐면 평소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있는지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좀 한글로 제가 바꿔놨으니까 집에 이따 숙소 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막 변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별로 안 변하고 싶어하고 방해물들이 많고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옵티멀 모티베이션을 그러니까 적절한 동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의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 3가지의 심리적인 요인이 선택권하고 커넥션,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컴피턴스, 역량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세션이랑도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건데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이 드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 변화를 통해서 혹은 이 조직에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성장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액티비티를 부담이 아닌 기회로 해석해서 선택하게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변해야 돼 그리고 막 우리가 액티비티를 시키는데 이게 그들한테 부담이 아니고 그들이 기회로 해석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다음에 뭐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리소스들을 조금 활용해서 연결을 만들었더라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연결시켜줘서 그 리소스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어땠었을까? 그다음에 호기심을 활용하고 성장 마인드셋을 수용해서 역량을 창출했었더라면 이들이 역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뭔가 호기심을 만들어주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이컬러지컬 센스라고 하는 게 심리적 요구를 충족하고 최적의 동기부여 번창하는 상태, 지속적인 고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능력이라고 이제 이들은 정의를 한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왜 관두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떠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심리적인 요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자율성과 유연성이 부족할 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문화가 있고 나한테 시키는 일들이 되게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이 이직을 결정하게 된다. 그다음에 성장과 학습 기회에 대한 열망, 나는 성장하고 싶은데 이 조직에서 나를 성장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 떠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관점에서 우리 직원들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HR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직원들을 한번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이 장려되는 문화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내가 여기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어져 있는 조직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세션이 뭐였냐면 Crafting a Powerful Hybrid Employee Experience였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얘기도 앞에 얘기랑 되게 연결되어져서 나와요. 여기서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그거보다는 Employee Experience라고 하는 우리 직원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experience라고 하는 게 직원이 회사와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방법 또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기제에 깔려있는 맥락이라고 하는 걸 experience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시는 모든 것들을 experience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기 미국에 와서 ATD에 와서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도 다 경험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우리 직원들은 조직 내에서 항상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직원들이 긍정적인 직원 경험을 가졌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직원 몰입이 16배 향상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회사 조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직무 몰입에 16배 정도 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배 정도는 더 잔류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남아있으려고 하는, 이직하지 않고 이 회사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Employee Experience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 목표, 우리 한국에서 내비게이션 쓰시는 거 생각해 보시고, 어디선가 여행을 떠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처음에 목적지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목적지를 입력하고 나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개의 길들이 제한이 되죠. 요새 내비게이션은 경로 1, 경로 2, 경로 3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제시해줘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루트를 선택하시게 되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갈 거야, 대중교통으로 갈 거야, 걸어서 갈 거야, 뭐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방향, 디렉션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면 자동차에는 연료가 필요하죠. 계속 연료를 주입해줘야지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라고 하는 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연료를 계속 집어넣어 줄 거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할 때 또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도 첫 번째는 이렇게 딜리버, 디벨롭, 커넥트, 스트라이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딜리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조직에 딜리버하는 거예요. 내가 딜리버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딜리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들 입장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대도 분명하고 나는 방해 없이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이걸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냐,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에 더 남아있고 싶어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이러시죠? 특히나 여기 ATD 오빠가 이렇게 오시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나는 정말로 일할 준비가 막 되어 있는데 회사가 나한테 그걸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냐,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이 딜리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욕구 중에 저 디벨롭이라고 하는 욕구도 있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키우고 있고, 나는 도전적이고 열정이 있고 피드백과 코칭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커넥트, 누군가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 내가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나는 여기에 속해 있고 나는 팀과 커뮤니티를 일비며 목적을 느끼고 모든 아이디어와 질문을 환영한다. 우리 조직은 모든 아이디어와 질문들을 환영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직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얘기하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일 수도 있고요. 웰빙, 나 스스로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강조점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웰빙도 중요하고 나는 인정받고 있고 특히 나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인 영역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나의 경계를 설정하고 내 에너지를 관리하며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다. 이럴 때 직원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네 가지의 요소와 관련되어서 직원들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많죠. 뭐 급여를 많이 줄 수도 있고 승진을 빨리 시켜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인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몰입도를 높여주는 주요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직무 몰입도라고 하는 내가 이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 직무 몰입도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가장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몰입도를 굉장히 높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잘하는 일을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조직에서 시켜주는 거죠. 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조직에서 하면 돼라고 이렇게 열어주는 거 이게 딜리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조직에다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갤럽에서 조사했을 때 2022년도에 전 세계에 있는 그 인플로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그런 결과들이 나왔대요. 그 다음에 직원의 94%가 자신의 개발에 투자한다면 회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회사가 나의 영향을 막 키워주면 회사에 막 남아있고 싶은 마음 남아있는다는 게 이렇게까지 남아있는다는 게 아니고 다른 회사를 안 옮기고 열심히 여기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느냐고 이런 건데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직원의 94%가 저렇게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외로운 근로자 이렇게 나 혼자 일하는 것 같고 누군가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근로자들은 참여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7배 낮게 나타나고 이직을 고려할 가능성은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속감은 56% 직무수행 증가를 만들어내고 고용주의 만족도를 167% 증가시킨다. 고용주는 우리 사장님들, 대표님들 얘기하시는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지 않고 외롭지 않다라고 느낄 때 저런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또 내 웰빙도 중요하고 나는 인정받고 있고 나는 경계를 설정하고 내 에너지를 관리하며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거 역시도 직원들이 회사에 이직하지 않고 남아있으려고 하는 경향들을 보인다라고 해요. 저기서 내 에너지를 관리하며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요새 하고 있는 주 40시간 근무라든가 아니면 뭐 주말에 일하지 않게 한다거나 이렇게 자유시간을 배분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요새 뭐 그거 하는 은행들도 있나요? 워케이션 뭐 이런 거 하는 은행도 있나요? 워케이션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셨나요? 뭔지는 아시죠? 죄송합니다. 잘못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목적지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에스크 물어보고 리플렉션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스크는 이제 출발 지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거 할 때 적절한 대상 집단을 찾아야 되고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딜리버의 이슈냐 아니면 디벨롭의 이슈냐 뭐 스트라이브의 이슈냐 아니면 뭐였었죠? 저기 커넥트의 이슈냐 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그걸 다루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항상 교육할 때도 우리가 HR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HRD랑 HRM이랑 따로 떨어뜨렸다가 붙였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HR에 있을 때 사실은 조금 더 힘이 있죠. 이렇게 교육 보낼 때 인사말령 딱 내버리는 어디 교육 들어가 이거 인사말령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트롱 임퍼러티브가 이제 명확하게 명령처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에스크하기 위해서 대상 집단을 모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이게 사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가지 않을까? 혹은 내 상사한테 뭔가 보고가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래서 말들을 잘 안 하니까 세이프 스페이스 여기서 얘기되는 것들은 전혀 그런 거와 연관이 없다. 여러분들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포커스를 좀 날카롭게 만들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맥락이 되게 중요하니까 맥락을 고려하면서 해라라고 하는 이런 비전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관심 있는 건 여러분들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볼 때 어떤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거고요. 뭐 딜리버와 관련돼서는 도구나 기대, 목표, 나의 역할과 책임, 권한이 나한테 얼마나 부여되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라는 얘기고, 디벨롭 할 때는 뭐 피드백과 코칭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경력 개발이나 이동성들은 괜찮은지, 멘토링이나 동료 코칭의 기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라. 그다음에 커넥터와 관련해서는 뭐 소속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직원 보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가용한지. 그러니까 직원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급여 외로 직원들이 뭔가 열심히 잘했을 때 잘했어라고 박수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ATD 한번 다녀와 이렇게 보내주는 것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라이브와 관련해서는 경계를 만들어주는지, 전반적인 건강 및 웰빙 관리 이런 것들도 학교라면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의 자유, 이거 요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쉴 수 있는 자유, 시간도 부여해주고 또 쉬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경험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리플렉션, 성찰을 한번 해보면, 성찰 이제 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좀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목표부터 좀 다뤄가면서 근접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찾은 솔루션들이 가급적이면 회사나 조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다음에 시작해라.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시작을 해라라고 하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실행에 옮겨라 하는 거고요. 실행에 옮기는데 실행할 때 중요한 게 저 링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직원들한테 홍보하실 때 레이블링 시켜가지고 이게 왜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레이블링, 네이밍도 되게 중요한데 저 링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제안했고 그 제안한 거를 솔루션으로 연결해줬다라고 하는 그 연결점들을 만들어줘서 여러분들이 뭔가 얘기하면 회사가 그거를 좀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연결시켜 줄 때 조금 더 조직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었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프랙티스라고 하는 게 이런 방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저 발표하신 분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것도 있고 또 안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마 조금씩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라이트 솔루션을. 그래서 직원들한테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것들,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되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선순위 세션이라고 해서 상사하고 같이 앉아서 어떤 일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우선순위들을 좀 정하는 세션들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일의 순서를 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료 코칭 서클이라든가 학습 모임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의 없는 금요일 오후, 여기서 쓰는 용어인가 봐요. 회의 없는 금요일 오후가 금요일 오후에는 모이지 말고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서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외부에 나가서 워크숍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형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커넥트와 관련해서는 우리 자주 하는 건데 커피 스피드 데이트 해서 커피 마시러 가자고 그래서 짧게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비공식적인 게 아니고 상사하고 부하직원 간에 혹은 동료들 간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팀빌딩 및 감사 문화를 감사 문화가 서로 칭찬하는 문화를 촉진해 준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랙티스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 이 퓨처 레디니스가 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하냐면요, 리텐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직률이 하도 높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떠나지 않고 조직에 남아서 좀 직무 몰입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고려해야 되는 심리적인 요소들을 생각해보고 그 심리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건드려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계속 서스테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고, 직원들이 계속 그런 경험들,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례들을 찾아서 스토리텔링 시켜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해봤더니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스토리텔링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직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리고 잘 된 경우에는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해줘서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인파워 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포럼들을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모임들을 만들어서 그 모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향하는 곳과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모멘텀을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직원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디자인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처음에 해보시고 싶으신지 물어보는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퓨처 레디니스와 관련된 얘기는 리텐션을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직원들의 심리적인 측면들을 건드려주고 그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리는 게 좋을지, 뭐 처방이라기보다는 그 처방을 찾아가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관련해서는 두 가지 했는데요. 뭐 두 가지 했다고 여러 세션이 있었는데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 두 가지 세션인데, 하나는 그 메릴의 퍼스트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거고, 어제 말씀드렸던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메릴의 퍼스트 프린시플스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러시군요. 네. 제가 이거 전문가인데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고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교수 설계 방식 혹은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이 메릴이라고 하는 학자가 되게 연세가 많이 드신 학자인데요. 이분이 직접 발표한 건 아니고 이분의 제자가 와서 이제 발표한 건데, 본인이 회사에서 이제 어떻게 이걸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릴의 First Principles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First Principle 그러면 첫 번째 원칙 이건데, First Principles라고 돼 있어서 원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원리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으뜸 원리라고 번역이 돼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 설계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세션들 좀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세션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보통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이렇게 교육생들한테 전달할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교육이 정보 제공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고, 연구 기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설계 이론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낮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서 실제 작업을 모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만 하다 보니까는 목표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가다 보니 직원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는 실제 작업은 굉장히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배운 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팬시한 미디어나 테크놀로지를 쓰다 보니까 교육 전략이라고 하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재밌게 혹은 멋지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반짝이는 이슈들이 뭐 ATD에서도 제시될 거고 우리들이 많이 익숙하게 보고 있는 것들인데, 뭐 이런 모든 것들 이걸 제 주장은 아니고 이걸 발표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써도 좋은데 여기서 좀 지켜야 되는 원리들이 있으니 이것만은 좀 지키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트럭션에는 세 가지 이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피션트 해야 돼요. 우선 효율적이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게 제일 중요해요. 이펙티브 해야 돼요. 효과적이어야 돼요. 학습자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교육을 시켰으면 성과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고, 그 다음에 인게이징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는 매력적인이라고 하는데 학습자들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맨날 이피션트만 따질 수는 없고, 첫 번째는 이펙티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면 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몰입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그래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면서 매력적인 교육, 학습 및 수행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메릴이 선생님이 제시하는 퍼스트 프린시플은 이거예요. 일단 과제 중심으로 만들어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게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과제 중심으로 만들어라. 우리 중고등학교 때 주제 중심으로 배우세요. 여전히 중고등학생들은 주제 중심으로 배워요. 주제 중심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 그 주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국어에서 시, 문학, 수학에서 세 자릿수 덧셈, 네 자릿수 덧셈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제 중심으로 배우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주제 중심으로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주제를 혼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 하나의 주제를 배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들 때 과제 중심으로 설계해라라고 하는 거고 이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1번이 첫 번째 원리가 과제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액티베이션 시켜주라. 직원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때, 교육생들이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이전 경험이 끌어져 나와야 거기다 새로운 경험이 얹어지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먼저 시켜주고서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만들어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출발선 앞에 딱 같이 세워놔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활성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인스트럭터가 시연해라, 데몬스트레이션 해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 과제를 저기서 얘기했던 이 과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인스트럭터가 시연을 해주고 이 시연이라고 하는 게 꼭 뭘 갖고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뭐 강의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교육생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시연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연을 해주고 시연하고 나면 시연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꼭 거기서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러너가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인테그레이션,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고 그래서 내가 학습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를 생각해 보고 학습한 게 이렇게 적용이 됐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자기네들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샘플로 보여준 게 미국 보훈처에서 만든 뭐 이명 환자 치료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 아무래도 큰 소음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명 환자들이 많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이명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컨텐츠를 치료하기 위한 컨텐츠가 아니고 치료하는 닥터들을 교육시키는 컨텐츠를 만든 거죠. 아마 군의관들을 교육시키는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는 트리트 타이니터스 페이션트 이명 환자를 처치하는 거에 대한 과제들 거죠. 그래서 환자가 실제로 이명 환자가 내원했을 때 군의관한테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가르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활성화 단계에선 비디오 보여주는데 쌤이 PCP가 이제 사전에 이렇게 만나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닥터인데 의사 만나기 전에 미국에서는 그 밑에 있는 우리나라 전공의들이 대신 만나주긴 하는데 저것만 전담으로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고 뭐 이렇게 어느 과를 가면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들이 PC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PCP 만나는 비디오 나오고 사전 테스트 받고 그 다음에 치료 단계를 전반적으로 소개해주는 그런 비디오가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닥터들이 알고 있는 얘기일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보여주고 데몬스트레이션 과정에서 이명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 과정을 시연해주는 데몬스트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게 새로운 환자 등장해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를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연습 문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처치를 해야 된다. 클릭 이벤트를 하든 뭐 해서 이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실제로 이명 환자를 만나서 처치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된 거를 실제 환경에다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으로 교육이 구성이 되면 직원들이 저 태스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콘텐츠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태스크 중심으로 해서 설명도 되어지고 시연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건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만들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 매기시는 거예요. 저 배점은 30점부터 10점까지 있다라고 보시고 내가 만든 과정이 저 중에 몇 점 정도에 해당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81에서 100점 정도 가시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자료 다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할 때 프로그램 만들 때 여기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우리 뭐 일반적이라기보다는 레벨 제로 아주 영수준의 학습 컨텐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냥 프레젠테이션 온리 하는 거 영수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디브리핑 하고 있는 거 거의 영수준의 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그 레벨 1 정도 가면 이걸 실제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이 되면 레벨 1 정도 되는 거고 레벨 2가 지금 우리 교육생들한테 직접 해보세요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레벨 2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연습 과제가 아니고 실제 업무랑 연결되어 있는 이 태스크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레벨 3 정도 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끝에 가서 인테그레이션하고 액티베이션 할 수 있는 단계까지 활성화하는 단계도 마저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 집어넣어서 뭐 사후에 세션을 하든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하든 이 직원들이 본인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다 나올 수 있게끔 뽑아내면 아주 상위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퍼스트 프린시플, 으뜸 원리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같이 자료로 보시면 저런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해야 되는 태스크들을 어널리시스하고 그러니까 과제들을 분석을 하시고 이 과제 분석한 걸 가지고 과제를 뽑아서 그 과제에 난이도가 있으니까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걸로 점점 진행되고 그거에 따라서 모듈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스트럭션 개발하는 단계로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인스트럭션 그 교수 설계 분야에서 나왔던 얘기는 어제 말씀드렸던 디자인 싱킹과 관련된 얘기였었고요. 옛날 거를 어떻게 하면 디자인 싱킹해서 새롭게 좀 바꿔갈 거냐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디자인 싱킹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컬래버레이션, 엠퍼시, 익스페리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인데 그걸 통해서 실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휴먼 센터드, 사람 중심적인, 그 다음에 좀 단순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하셨고 우리가 보통 학습이라고 하는 게 언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5가지의 모멘트가 있다라고 해요. 이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뭔가 학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일하실 때 나 모르는 건데 이러면 배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learn more about what they do learn. 이미 배웠는데 그걸 더 배우고 싶으실 때, 더 잘하고 싶으실 때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운 거를 뭔가 적용할 기회가 오고 나면 오늘 예를 들어 저한테 메릴의 퍼스트 프린시플 처음 들었는데 이거 나 가서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순간 뭐 하세요? 메릴의 퍼스트 프린시플을 찾아보고 이제 공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새로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혹은 환경이 바뀌어서 새롭게 배워야 되는 이미 배웠던 건데 새롭게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또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솔브 프로블럼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귀사하셨는데 이거 오늘 한국말이 이렇게 안 되죠. 귀사하셨는데 뭐 아까 나왔던 것 중에 직원들의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뭔가 만들어내봐라고 뭔가 오더가 내려오면 솔브 프로블럼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니까 또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사람이 학습을 하게 되는 그 모멘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학습이라고 하는 걸 시켜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유도를 하는데 사실은 퍼포먼스 수행하는 데에서 생기는 문제는 학습 때문에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리더십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지식이나 스킬이 부족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제시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도 그렇고 뭔가 공포가 있을 때도 그렇고 프로시저 절차 자체가 잘못돼 있어서 수행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꼭 학습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방법으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들이 제안한 거고, 이들은 회사예요. 회사여서 자기네 이제 만들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디자인 싱킹에 근거해서. 그래서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엠파시,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태스크, 인스트럭션 디자인, 로프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었고요. 포스트잇 붙이는 것처럼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엠파시 앤 콜래보레이션, 공감하고 뭔가 협력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참여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중심에다 뭐 퍼소나 개발하듯이 여기다가 참여자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 오른쪽으로도 반시계 방향. 아니죠, 반시계 맞죠? 어떻게 둘 다 반시계죠? 왼쪽이 반시계. 이쪽은 시계네요. 네. 왼쪽은 반시계 방향,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칸을 한번 채워봐라라고 하는 거고요. 대상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한테 expected performance, 기대되는 수행이 뭐냐, 그 다음에 그 기대되는 수행과 관련해서 조직의 목표는 뭐냐, 우리 조직의 목표를 그 사람하고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봤을 때 이 사람이 수행해야 되는 과제나 기대되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를 찾고,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공감하는 거죠. 조직하고 온라인만트 시키면서. 그 다음에 저쪽 방향으로 돌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이게 시계 방향이 아니네요. 이 두 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의 축을 가지고 공감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요거 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필요한 거, 여기는 그들이 느끼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조합해서 리서치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러닝고를 뽑아내라, 학습 목표를 뽑아내라 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러닝고를 뽑고 나면 이렇게 뽑혀진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학습 솔루션이 기존의 역량 격차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을 통해서 교수 설계 지원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러닝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찾아보자. 그래서 최소한의 필수 사항을 찾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앞에 분석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위에서 여기서 요 칸에서 찾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태스크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 태스크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게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이쪽 그 연수원으로 불러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나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으로 설계를 할 때는 이런 양식이 있는데, 이들은 로프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아까 거랑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퍼스트 프린시플이랑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이걸 로프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리뷰해주고, 그러니까 이전 경험들을 리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거에 대한 오버뷰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을 프리젠테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지막에 서머리 시켜줘라 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듈, 이게 스페인, 아니 어느 나라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렇게 모듈을 구성하고, 여기에 학습 목표 기술하고, 여기에 필요한 리소스들을 정리하는 한 페이지로 프로그램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라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아주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군요. 여러분들은 손살 같지 않으시죠? 저만 손살 같은 거죠 지금. 저는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 세션이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 show the value of what you do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보여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보여줄까라고 하는 거고요. 그 패티 필립스라고 해서 잭 필립스라고 ROI를 제안했던 선생님이 계시고요. ROI는 혹시
익숙하세요? 아시는 용어시죠?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에서 HRD 분야도 ROI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으나 우리가 계속 못하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20년 동안 전략적 파트너 해야지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전략적 파트너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분이 패티 필립스인데요. 사실은 저분이 쓴 책을 제가 번역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내놨어요. ROI 기초라고 하는 책을 내서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책 전달해드리고 사진 찍고 뭐 이러고 오긴 했는데요. 오늘 찍은 사진 제가 이렇게 딱 보냈어요. 여기 슈퍼 세션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슈퍼 세션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세션장이 되게 크고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되고 가끔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 이렇게 찍어드리기도 하고 무슨 공연장에 온 것처럼 되게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좀 가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막 설명하려고 하면 제가 하루 종일 해도 설명하기 되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야지 해결되는 이슈긴 한데요. 제가 아주 지금 20분 남았는데 10분 안에 아주 짧게 핵심만 설명드려 볼게요. 네, 그래서 뭐 목적은 이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명확히 할 수 있고 밑에 거는 그냥 방법인 거고 저 위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 세션을 듣고 나면 이걸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거 뭐 다 읽으실 필요 없고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CEO가 있고 이분이 대표이사예요. 그다음에 President of Global Communication University. 그래서 이분이 더 높은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인재개발원 원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원장하고 CEO하고의 대화인데 우리 늘상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어땠어? 사장이 물어보니까 저렇게 답한 거죠. 원장님이 이렇게 10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1724시간의 트레이닝이 제공됐고 3680명의 인플로이가 참여했고 만족도는 4.5고 그다음에 지금은 10개 이상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죠. 그랬을 때 시드니 저 대표가 듣고 싶은 얘기가 과연 저거였을까?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저거는 결과일까요? 결과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CEO가 결과를 알려줘. 너네 1년 동안 뭐 했는데 한번 결과를 얘기해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장님이 저렇게 보고 그랬을 때 저거는 결과일까요? 결과가 아닐까요? 아닌가요? 네. 원장님 입장에서는 결과인 거고 저 CEO 입장에서는 결과가 아닌 거죠. CEO 입장에서는 저건 과정인 거고 전혀 결과가 아닌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 얘기를 이분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수준 평가, 커크 패트릭의 사수준 평가 뭐 이런 거 이제 내일이나 모레 되면 또 커크 패트릭 파트도 또 막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만족도, 학습, 그다음에 반응, 학습, 그다음에 수행 행동 변화, 그러니까 현장 현업 적용도, 그다음에 결과라고 하는 4단계로 제시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필립스가 얘기하고 있는 ROI는 저 5수준의 투자 수익률까지 가는 과정. 그래서 뭔가를 투자했으면 거기서부터 리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5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이제 0수준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범위나 비용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 수학이라고 보시면 베네핏 코스트 레이시오라고 하는 BCR이라고 하는 은행 다니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코스트하고 베네핏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에 비해서 ROI는 넷 베네핏이라고 하는 뭔가 수익이 생겼으면 그 수익에서 들어간 비용을 뺀 거에 대한 거를 비용으로 나누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